자, 우리 사회 여론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KBS 시사기획창에서 새해를 맞아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직접 취재한 KBS 최창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제목이 당신의 민주주의는 진짜입니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데 처음에 왜 이거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 사회적 양극화나 집단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똑똑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제가 과연 올바른 건지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다고 했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었죠? 네, 이 실험이 2005년에 사이언스지에도 실렸던 실험인데요. 네. 이 실험이 선택맹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길거리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택맹.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선호도에 조금 더 가까운 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지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본인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두 번째 분이 조금 더 인상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졌었어요. 사실 이분을 고르신 적이 없어요. 헐. 처음에 이분을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대부분 참가자들이 바꿔치기한 사진을 보고 자신마치 고른 것처럼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숙고를 해서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실은 직관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거는 지금 뭐 외국인 사진이니까 혹시 외국인 사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치 판단도 그럼 같다는 얘기예요? 정치 판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다른 실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제작진이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10개의 설문을 준비를 하고 답변을 받은 뒤에 네. 이것을 바꿔치기해서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무상 교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공정히 분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남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신이 고른 답변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저희가 바꿔치기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마치 바꿔치기한 의견이 원래부터 자신의 의견이었던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뒤에 그것을 내가 빠른 속도로 합리화한다. 이게 정치적 선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또 영향을 최근에 이제 미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미디어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튜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꾸 알고리즘상 막 뭔가를 추천해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 한 사람이 보면 그거랑 비슷한 영상만 계속 맞습니다. 받게 돼요. 그렇다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고 싶은 세계만 자꾸 보게 되는 네네. 이런 것들도 어떤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기성 미디어는 균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기성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네. 주로 유튜브로 짧은 뉴스나 기사들, 특히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걸 많이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뭔가 하나를 보고 이거 재미있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네. 쭉 추천되는 게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본 다른 영상들이에요. 네. 알고리즘이. 네. 그러니까 유사한 것만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선택 자체가 숙고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내 내면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네. 똑같은 편향적 뉴스를 한 대여섯 개 보고 나면요. 네. 이 심증은 굳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확신으로 전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인데 1인 미디어가 좀 난무하는 유튜브, 특히 뉴미디어 영역은 이러한 확진 편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상당히 극심했었지 않습니까? 당시 유튜브 세상이 어떻게 그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이 4분 이내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먼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 영상입니다. 음. 여기서는 이 영상을 봤던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추천해줬는지를 저희 분석해봤는데요. 네. 저기 옆에 보이는 원들이 네. 이 해당 영상을 봤을 때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윤 총장을 옹호한 영상이 50%,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옹호한 영상은 7%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을 옹호한 영상은 절반 이상 나왔는데 역시나 윤 총장을 옹호하는 영상은 24%나 추천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만 놓고 봤을 때 윤 총장 지지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비슷한 생각 안에 갇힐 위험이 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은 두 사람을 지지하는 층을 각각 따로따로 놓고 이쪽 그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측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측 각각이 지지하는 층의 그 영상을 봤더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쪽의 확진 편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윤석열 총장을 그 지지하는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저게 영상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저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거기까지 이제 더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결과를 보고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네네.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는 밸런싱 기능은 없다는 거죠. 음.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그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쏠림 현상만 확증시키는 알고리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 미디어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게 이 미디어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미디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스킬 또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 그냥 미디어를 따라서 컨텐츠의 세계로 빠져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기성 미디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되고, 선거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팩트 체크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가 하는 건 뭐냐면 신고 들어오면 노란 딱지 붙이는 정도가 끝이에요. 음.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잘못된 컨텐츠를 하나 보면 그것을 정화시켜주기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능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미디어가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영상의 알고리즘을 분석한 거고 댓글 관련해서 좀 더 분석을 해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유튜브 영상 안에서 댓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 영상의 댓글들인데요. 서로 저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공감하는 댓글 비중도 크고요. 댓글에 대한 댓글로도 이렇게 동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강하게 동조하는 집단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추 장관 지지 영상인데 여기에서는 댓글에 서로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활발하게 오가는데 어떤 이용자들은 또 다수를 향해서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반박 속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구조고요. 또 서로 저렇게 좋아요와 싫어요를 계속 날리면서 열성 지지층이 이 싸움판을 키우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이 싸움의 판을 키운다. 실제로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어떤 저런 판을 토론을 주도하는 주도한다라고 거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방송 나오고 어떤 댓글 같은 거 읽어 보십니까? 아유, 저는 많이 보고 악플도 많이 달리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궤념치 않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10년 전에 네. 이 정치평론을 방송에서 처음 출연할 때 네. PD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저 최 선생은 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건 보수고 어떤 건 진보고 저는 좀 중도 성향인데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진영이 이런 거거든요. 양대 진영이 강고화되는데 중간에서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유연한 사고하는 것을 막는 체제로 가고 있다. 댓글은 그것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자, 최창문 기자 이번 취재 과정 쭉 보면서 뭐 해법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해법을 좀 찾으셨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긴 했는데 네.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뭐 생각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 뭐 교육도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뵌분 중에 홍세화 장발장 네. 은행장 예전에 차이의 존중을 강조해서 네.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조금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입력을 시켰죠. 생각을 입력시킨 거죠. 그것도 정답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짝꿍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기,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특히 기성 언론의 역할이 크고요. 특히 뉴미디어의 확증 편향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봉 기자,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